안녕하십니까. 양백균 법무사입니다. 오늘은 주택 임대차와 관련하여 대항력에 관한 상담 사례를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임차인 김선혜 씨는 단독세대주로 2025년 10월 10일에 임대차가 종료되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 새로운 주택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물론 임차인 김선혜 씨는 집주인 나주인 씨에게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일에 이사를 간다고 만료일 2개월 전에 통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10월 3일 임대차 만료일 일주일 전에 갑자기 임대인 나주인 씨는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계약 만료일인 10월 10일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 없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임차인 김선혜 씨는 2025년 10월 10일에 새로운 임차주택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실행과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 새로운 임차주택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경우 가장 좋은 방법은 임차인 김선혜 씨가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완료한 후 이사를 가는 것입니다. 다만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부 등본에 임차권 등기가 되기까지는 법원마다 다르겠지만 보정명령이 나지 않고 절차가 원활히 진행된다면 최소 일주일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임대차 종료일인 10월 10일까지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등기 절차가 완료될 수 있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가급적 빠르게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여 절차를 진행하되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임대차 만료일인 10월 10일까지 완료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새로운 임차주택에 대한 일정을 몇 주 연기하는 협의도 같이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세대를 달리하고 있던 어머니를 김선혜 씨의 세대원으로 전입신고하고 임대차 만료일인 10월 10일에 임차인 김선혜 씨가 새로운 임차주택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민등록이라는 대항 요건이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한다라는 판례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다만 위 상담 사례의 경우에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에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을 위험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임대차가 종료되기 며칠 전에 한 어머니의 전입신고가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 점유에 해당하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두 번째 방법으로 일을 진행했을 때 즉 어머니가 임대차 기간 만료일인 10월 10일 며칠 전에 전입신고를 하고 임차인 김선혜 씨가 10월 10일에 새로운 임차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새로운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후 10월 12일경 예전 임차주택에 대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한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때 첨부 서류로 임차인 김선혜 씨의 주민등록 초본과 어머니의 주민등록 초본 등을 제출하여 어머니의 전입신고로 예전 임차주택의 계속적인 점유와 그 전입신고에 따른 어머니의 실거주를 입증해야 할 것이고 그 입증이 부족하다면 법원에서는 임대차 만료일 며칠 전에 급박하게 한 어머니의 전입신고가 임차인 김선혜 씨의 대항력 유지를 위한 위법적 인행으로 보고 어머니의 실거주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문제 삼아 임차인 김선혜 씨의 예전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임차인 김선혜 씨의 10월 10일 주소 이전으로 소멸되었고 임차권 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종료되면 그때부터 새로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임차인 김선혜 씨가 주소 이전을 한 10월 10일부터 임차권 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임대인이 제3자와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된다면 임차인 김선혜 씨는 그 근저당권자보다 후순위 권리자가 되는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물론 법원이 어머니의 전입신고로 임차인 김선혜 씨의 대항력이 10월 10일 주소 이전에도 불구하고 예전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이 유지된다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앞서 설명드린 위험성도 염두에 두고 해결책을 결정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